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번 세미나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게 된 카이스트 김재철 AI대학원 서바통합과정학생 고지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제 희소 재배열 가능한 행렬과 텐서를 위한 상수 크기의 손실 압축 방법인 뉴크론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더 웹 컨퍼런스 2023에서 이제 발표되었으며 이제 공저자로는 이제 저와 함께 공동 일저자인 저와 같은 연구실에서 박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권태영 씨와 그리고 현재 숭실대학교에서 이제 재직하고 계신 이제 정진웅 교수님 그리고 제 지도 교수님이신 이제 카이스트 김재철 AI 대학원의 신기정 교수님이 이렇게 네 명이서 이제 이 논문을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더 웹 컨퍼런스다 보니까 이제 웹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웹은 이제 매우 거대한 네트워크이며 이제 웹과 그리고 그 웹에서의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이제 많은 실세계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를 고려해 보면 이제 유저와 유저 간의 친구 관계를 나타낸 것도 이제 실세계 데이터의 예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색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문서에 이제 어떤 키워드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냐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실세계 데이터의 예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포털 사이트 같은 거 광고를 봤을 때 이제 어떤 유저가 어떤 광고를 얼마나 클릭했냐 같은 이제 자료도 이제 실세계 데이터의 사례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카데믹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를 고려를 해보면 이제 어 그래서 이제 어떤 어서가 어떤 페이퍼를 작성했냐 같은 관계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소셜미디어와 비슷하게 어떤 두 이제 저자가 얼마나 같은 논문을 작성했냐 이런 것들도 이제 실세계 데이터의 예시가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이제 실세계 데이터들의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들은 이제 그리고 이제 행렬 형태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대부분의 행렬들은 이제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어, 논제로 엔트리가 이제 영인 엔트리보다 매우 적은 희소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희는 이러한 행렬들을 이제 희소 행렬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앞에서 든 예시들이 이제 왜 이제 희소 행렬이 되냐면 이제 어쩌면 이제 당연하겠지만 이제 어떤 사람이 소셜 네트워크의 대부분의 사람과 이제 친구 관계를 맺는다거나 아니면 한 해에 출판된 논문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논문의 대다수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참가하는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들이 이제 희소행렬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무리 이제 행렬이 희소하다고 해도 이런 이제 실생의 희소행렬 데이터들의 크기가 이제 매우 큰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예시로 언급됐던 것들을 이제 다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유저와 광고 클릭 횟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희소 행렬이나 아니면 이제 웹페이지 사이에 하이퍼링크 관계를 나타낸 웹그래프 인접 행렬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 두 행렬들은 이제 알려진 바로는 이제 수십억 개의 행과 열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예시로 이제 앞에 예시 중 하나인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의 이제 유저 간의 이제 인접 행렬은 수백억 개의 이제 영이 아닌 엔트리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도 현재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희소행렬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거나 아니면 전송을 한다는 상황을 고려를 해보았을 때 만약 이 희소행렬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 이 희소행렬 데이터를 이제 다른 곳에 이제 공유를 하거나 전송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많은 네트워크 I/O 사용량이 요구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희소행렬뿐만 아니라 다른 행렬에서도 이제 비슷한 점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렬을 압축할 수 있다면 이제 이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행렬 압축 방법들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메서드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기 이전에 이제 그 기존 방법들이 어떻게 압축을 했는지 간단하게 훑어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방법은 이제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인데 이제 특이값 분해라는 것을 넣을 수 있고 영어로는 이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합니다. 특이값 분해는 이제 특이값과 이제 특이 벡터를 이용해서 행렬을 분해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제 SVD 자체는 이제 압축 방법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압축을 위해서는 이제 K의 가장 큰 특이값과
그 특이값과 관련된 이제 특이 벡터만 남기는 방식인 이제 트렁케이티드 SVD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트렁케이티드 SVD의 이제 이론적인 이제 특성으로는 이제 랭크 K인 트렁케이티드 SVD 아웃풋이 랭크가 K인 전체 행렬 중에서 가장 좋은 랭크 K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것이 증명되어 있고요. 여기서 가장 좋은 이제 어프록시메이션이라 하면 이제 프로베니우스 놈이나 이제 매트릭스 L2 놈에서 가장 작은 이제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보임으로써 보인다는 네,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 개수를 압축 알고리즘이다 보니까 이제 파라미터 개수를 살펴보면 이제 먼저 랭크 곱하기 그다음 로우 개수 더하기 컬럼 개수가 이제 총 이 방법의 넘버 오브 파라미터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희수 행렬이 아니라 일반 덴스한 행렬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이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희수 행렬에 적용을 하게 되면 SVD 자체가 이제 희수 행렬의 특성을 고려한 메서드가 아니기 때문에 희수 행렬에서 이제 실제 압축이 얼마나 잘 됐냐를 이제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이제 보통 이제 스페이스와 어크레시의 트레이드 오프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 트레이드 오프에서는 이제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컴포지션 기반의 다른 방법을 이제 CUR 디컴포지션이라고 있는데 이 방법은 어떻게 SVD랑 차이가 있냐면 이제 스파스 매트릭스 A가 주어지고 이 A를 이제 세 개의 매트릭스 CUR로 분해가 되는데 C와 R과 U의 크기는 각각 이제 S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U랑 시그마랑 V랑 크기는 같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아까는 이제 U는 이제 싱귤러 밸류들로 구성된 이제 다이어고널 매트릭스였고 이제 C와 R이 이제 그 특이값에 연관된 이제 특이 벡터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C와 R은 그냥 이제 그 원래 매트릭스에서 K개의 이제 행과 열을 샘플을 해서 갖고 온 게 이제 C와 R이 되고 U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다이어고널 매트릭스가 아니고 덴스 매트릭스가 되고 어프록시메이션 에러가 최소화되도록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CUR 디컴포지션을 만약에 이제 덴스한 행렬을 적용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SVD가 이미 그 랭크 K 어프록시메이션 중에 가장 잘 되는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서 이제 스페이스 어큐레시 트레이드 오프가 이제 모더레이트라고 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SVD보다 더 좋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 이제 CUR은 이제 희소 행렬의 특징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C랑 R이 행과 열에서 이제 샘플을 해오는 거기 때문에 이 행과 열 원래 인풋 매트릭스가 희소하게 되면 이 행과 열 또한 희소하게 돼서 저장하는 이제 넘버 파라미터 개수가 크게 줄어들게 돼서 이제 희소 행렬에서는 SVD보다 메리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코클러스터링 베이스드 메서드가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인 네 같은 이전에 이제 WWW 발표됐었던 이제 아캄스랑 비아캄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클러스터링 베이스드 메서드 매트릭스 분해 방법이고요. 여기서 차이가 있다면 어떤 방식을 적용을 하게 된다면 이제 여러 개의 이제 클러스터를 둡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례는 이제 유저랑 그 여기서 보이는 그림의 사례는 이제 유저가 이제 행을 나타내고 이제 영화가 이제 열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이제 유저가 이제 칠드런에 속하느냐, 우먼에 속하느냐, 맨에 속하느냐 그리고 이제 비디오가 이제 무비에 속하느냐, TV에 속하느냐 같이 이렇게 이제 작은 코 클러스터들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 3 곱하기 2의 경우의 수에다가 각각의 이제 값을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또 다른 기준으로 이제 영하냐, 올드하냐 그리고 이제 이 비디오가 1980년대에 나왔냐, 1990년대에 나왔냐, 2000년대에 나왔냐 같은 방식으로 이제 마찬가지로 또 클러스터를 구성을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 2 곱하기 3가지의 경우 수에 이제 그 값을 또 새로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이제 이것들을 모두 더해가지고 이제 매트릭스를 어프록시메이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마찬가지로 이제 로랑 컬럼에 비례하는 파라미터의 개수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그래프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처음 고안된 방법인 이제 크로니커 파워 오버 픽스드 매트릭스가 있고요. 크로니커 파워라는 건 이제 제가 간단히 예시를 이제 그
슬라이드에 표시를 해두었는데, 이제 A랑 B의 크로네커 곱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크로네커 곱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이러한 이제 패턴과 비슷한 모양의 이제 그 행렬을 얻어낼 수 있고, 그래서 이 크로네커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패턴을 가장 잘 그래서 이제 그 인풋 그래프를 패턴에 가장 잘 맞추는 시즈 매트릭스를 찾아내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접 핑렬을 이제 이 크로네커 파워 오브 스몰 매트릭스에 이제 피팅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약간 좀 많이 강력한 어썸션이다 보니까 압축 쪽에서 이제 살펴보면 이게 그렇게 좋지 않은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방법들과 다르게 압축 크기가 이제 행과 열의 길이에 비례하지 않고 이제 그거의 로그에 비례하게 돼서 압축 크기 면에서는 훨씬 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매트릭스도 고려하지만 이제 텐서도 이제 뒤에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텐서 컴프레션 방법으로 이제 CP 디컴포지션과 터커 디컴포지션을 갖고 왔는데요. 이 두 방법은 이제 아까 언급드린 이제 트렁케이티드 SVD를 이 텐서를 위해서 약간 일반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일반화한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방법의 공통점은 이제 이 텐서가 주어졌을 때 훨씬 작은 크기의 이제 로우 랭크 텐서나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썸과 프로덕트 연산을 이용해서 이제 SVD를 일반화를 통해 이제 텐서를 압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TSVD랑 마찬가지로 같은 문제점을 공유하게 되는데, 이 방법들 또한 이제 희소한 텐서를 위해서 특별히 고려된 방법이 아니다 보니까 스페이스 어큐러시 트레이드 오프에서는 단점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한 방법들의 공통점이 어떤 거냐면 이제 상수 크기로 압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압축을 하려는 이제 희소인류나 텐서의 이제 행과 열의 크기에 비례하는 메모리 크기를 이제 대부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의 연구는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상수 크기 압축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저가 나는 이제 K만큼의 크기로 이제 이 행렬을 압축하고 싶다고 하면 이제 저희 이제 방법은 이 K만큼의 크기에 맞게 이제 적절히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서 이제 이 매트릭스를 잘 압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압축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생각한 아이디어는 다른 실세계 데이터들이 이제 재배열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여기서 재배열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행과 열의 순서를 임의로 바꾸어도 이제 그 임의가 달라지지 않는 행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두 가지 예시를 준비해 왔는데,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친구 관계, 그리고 이제 논문에 출판된 그 퍼블리케이션 레코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위의 예시를 보면 이제 파란색 유저와 주황색 유저의 행과 열의 순서를 바꾸어도 이 행렬이 나타낸 의미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아래 예시에서도 이제 유저 A랑 유저 D의 행의 순서를 바꾸고 퍼블리케이션 1과 3의 이제 순서를 바꿔도 이 행렬이 나타낸 의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두 행렬을 저희는 이제 재배열 가능하다고 부르고요. 재배열 가능하지 않은 행렬의 예시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이 주어졌을 때 그림에 있는 그림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림에서 이제 임의의 행과 열의 순서를 바꾸게 되면 사람들이 보기에 그림의 모양이 크게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의미를 그대로 보존하지 않고 의미가 달라진 경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재배열 가능한 행렬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위에 두 예시가 여기서 보여드린 두 예시가 이제 대표적인 재배열 가능한 행렬의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풀려고 하는 문제는 이제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 희소하고 재배열 가능한 매트릭스 A, 그리고 이제 유저가 압축을 원하는 크기 K가 주어졌을 때 저희는 이제 모델의 크기가 최대 K인 모델을 찾는데, 이 모델이 이제 어프로시메이션 에러를 이제 최소화하도록 모델을 잘 학습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프로시메이션 에러는 저희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원래 입력 매트릭스나 텐서인 A가 있고 이 모델 세타로 이제 리컨스트럭트한 이제 A 틸다 세타가 주었을 때 이 A와 이제 A 세타 간의 이제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그러니까 저희는 특히 여기서는 이제 프로베비스 놈의 제곱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이제 컨스턴트 사이즈 컴프레션을 위해서는 먼저 세 가지 꼴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번째로는 뭐 당연히 저희가 이제 푸는 문제 컨스턴트 사이즈 컴프레션이기 때문에 이 저희가 압축하는 모델의 넘버 파라미터가 이제 컨스턴트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입력 행렬의 크기랑 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컨스턴트 사이즈 스파스 매트릭스 컴프레션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제로 엔트리의 개수에 비례하는 시간 복잡도로 이제 압축을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패스트 어프로시메이션에서 이거는 이제 일반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방법들처럼 저희가 학습한 모델이 이제 빠른 속도로 각각의 입력 행렬에 이제 인풋을 어프로시메이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는 이제 저희가 패스트 어프로시메이션의 기준을 이제 서브 리니어로 둬가지고 상수 시간 또는 이제 승부율의 로그에 비례한 시간 정도까지는 이제 패스트 어프로시메이션이라고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꼴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한 방법은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특히 이제 LSTM 구조를 사용했고요. 이 LSTM 구조를 사용해서 이제 LSTM 셀이 이제 이제 다 공동된 파라미터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제 넘버 파라미터를 컨스턴트로 만들었고 이제 만들면서도 이제 LSTM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익스프레시브 파워를 증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이제 재배열 가능하다는 특징을 이제 잘 익스플로이트 하기 위해서 리오더링 방법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뉴크론 모델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뉴크론 모델 학습이 진행이 되냐면 우선적으로 이제 행렬에서 이제 포지션을 이제 시퀀스 형태로 인코딩을 하게 되는데 이 인코딩 하는 방법이 이제 인풋 이제 매트릭스를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2 곱하기 2 크기로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이제 시퀀스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빨간색 엔트리를 이제 어프로시메이트 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빨간색 엔트리에 대한 이제 시퀀스를 준비하게 되는데 먼저 이 빨간색 엔트리가 이제 이 행렬을 전체적으로 2 곱하기 2로 나눌 때 이 빨간색 엔트리가 어디에 속하냐면 탑 레프트 파트에 속하게 되고요. 그다음 이 빨간색 엔트리가 속하는 부분을 다시 이제 2 곱하기 2 크기로 나누면 이 빨간색 이제 엔트리가 이제는 이제 바텀 라이트 파트에 있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빨간색 그 엔트리가 속한 이제 2 곱하기 부분 이제 매트릭스를 다시 2 곱하기 2 크기로 나누면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빨간색 엔트리가 탑 라이트 부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빨간색 엔트리의 포지션을 어떻게 인코딩 했냐면 우선적으로 2 곱하기 2로 맨 먼저 나눴을 때 탑 레프트에 있고 그 다음 또 나눴을 때 이제 바텀 라이트에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눴을 때 탑 라이트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퀀스 형태로 이제 인코딩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예시로 이제 초록색 엔트리랑 파란색 엔트리가 있는데 초록색 엔트리랑 파란색 엔트리 같은 경우에도 각각 이렇게 이제 잘 인코딩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코딩된 시퀀스를 어떻게 넣어주냐면 이 인코딩된 시퀀스를 각각 이제 LSTM의 첫 번째 셀, 두 번째 셀, 세 번째 셀에 인풋을 넣게 되고 이 LSTM의 아웃풋으로 나온 것들을 잘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타겟 엔트리를 아웃풋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크로니커 그래프랑 차이가 있는 점 어떤 거냐면 이제 크로니커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 같이 하나의 이제 시드 매트릭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하나의 시드 매트릭스에 이제 탑 레프트 부분, 바텀 라이트 부분, 이제 탑 라이트 부분을 서로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곱해가지고 아웃풋을 얻어내는데 저희는 이것을 좀 더 제너럴라이즈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아웃풋을 얻어내기 때문에 크로니커 파워보다 더 좋은 이제 익스프레시브 파워를 얻어내면서도 이 상수 크기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것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사각 행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럼 이제 직사각 행렬로 이어서 예를 들어서 뭐 4, 5, 8 매트릭스가 있어서 두 번 이제 디바이드를 하게 되면 이제 2 곱하기 2로 이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상태가 되는 하나의 뭐 길쭉한 모양이 나온다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고려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애니 사이즈를 이제 일반화를 하게 되는데 이 애니 사이즈 일반화를 하게 될 때는 이제 2 곱하기 2로 나눈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제 2 곱하기 2로 나눌 수 없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일반성을 잃지 않고 열의 개수가 행의 개수보다 많다고 했을 때는 이제 1 곱하기 K꼴의 이제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이제 2 곱하기 2로 나누지 못하니까 이제 1 곱하기 2 형태로 나누게 되고
그래서 이 인코딩 된 모습도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라색 같은 경우를 예시를 들어보면, 보라색을 이제 2 곱하기 2로 두 번 나누면 이제 탑 레프트 바텀 라이트라는 이제 시퀀스를 얻을 수 있고, 이제 1 곱하기 2 크기에 이제 보라색이 포함된 부분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2 곱하기 2로 더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1 곱하기 2로 나누어서 이제 마지막 행렬의 값은 이제 이 1 곱하기 2에서 이제 이 보라색 엔트리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레프트란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예시로 이제 검은색 같은 경우에 이제 바텀 라이트, 바텀 레프트, 라이트 같은 이제 시퀀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를 얻고 나서 이제 LSTM에 넣어주는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약간 이제 가능한 이제 인풋 토큰의 종류로 이제 4가지가 있었다면 이제는 2가지 레프트, 라이트가 이제 추가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총 가능한 인풋 토큰의 수가 6개가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3가지 목표를 제시했었는데요. 컨스턴 사이즈랑 익스플로이테이션 오브 스파시티랑 이제 팩스트 어프로시메이션인데, G1 같은 경우에 이제 모델의 구조상 자연스럽게 이제 이 꼴을 달성을 하게 되었고요. G3 같은 경우에도 모델의 구조상 이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이제 입력을 넣어주고, 그리고 히든 사이즈 같은 걸 이제 상수로 가정을 하게 된다면 최종 타겟 엔트리를 얻는데 구하는 시간은 로그 n인데, 네, 여기서 n은 이제 행과 열 중에 이제 길이가 가장 긴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이 방법으로 이제 G1과 G3를 달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이제 G2, 그러니까 이제 스파시티를 어떻게 잘 익스플로이트 하냐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스파시티를 이제 익스플로이트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우선적으로 저희의 로스 펑션을 이제 다시 이제 잘 정리를 해보았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런 그 계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논제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구할 수 있는 부분과 논제로 해당하는 부분의 시간에 이제 구할 수 없는 부분, 이렇게 2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넘버 오브 논제로를 계산하면 되고요. 뒷부분을 계산하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뒷부분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계산할 수 있을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데 이 뒷부분을 이제 상수 시간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상수 시간으로 계산을 하게 됐냐면, 앞에서 이제 사용하는 시드 매트릭스를 이제 노멀라이즈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아웃풋을 노멀라이즈 하게 됨으로써 저희는 이제 원래 매트릭스의 전체 이제 썸을 이제 1로 고정을 하게 됐고, 근데 약간 이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제약이 너무 커져서 압축 성능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학습 가능한 상수인 t를 두어서 이제 최종적인 아웃풋 크기를 t 제곱으로 고정을 하게 되었고, 이 증명 과정은 이제 저희 페이퍼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3가지 목표를 모두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보다 더 좋은 압축 성능을 위해서 오더 옵티마이제이션 프로세스가 따로 이제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제 많은 실색의 희소 익렬은 이제 리오더블 재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재별했을 때 장점으로는 약간 제가 하나의 예시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맨 왼쪽 행렬을 이제 유저 순서를 이제 ABCD에서 DBCA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퍼블리케이션 순서를 1, 2, 3, 4에서 이제 3, 1, 4로 바꿨을 때 이 행렬은 이제 하나의 CD 매트릭스인 하나의 CD 매트릭스 110을 이제 크로네커 프로덕트한 결과로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크로네커 파워를 이제 직접적으로 크로네커 파워를 구한 게 아니라 이제 그것보다 좀 더 제너럴한 방법을 사용하긴 하는데, 어쨌든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재배열 과정을 통해서 스트럭처럴 패턴을 찾아서 이제 이 패턴을 통해서 이제 압축 성능을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오토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으로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제 각 행과 열에 대해서 따로따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열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제 각 열마다 이제 그 해싱을 통해서 이제 각 열마다 이제 비슷한 열을 찾아가지고 서로 이제 페어로 묶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의 개수가 n개가 있다고 하면 이제 2분의 n개가 페어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각각의 이제 페어에 대해서 만약에 그래서 이제 그 3번째 열과 지금은 약간 11번째 열을 이렇게 비슷하다 선택하게 되는데, 이 3번째 열을 이제 11번째 열에 네이버한 열과 이제 서로 수합을 했을 때 압축 성능이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페어들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페어가 이 2개를 바꿨을 때 이제
그 압축 성능이 증가를 한다면 실제로 바꿔주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롤백을 해서 바꿔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오토 옵티마이제이션을 패러럴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패러럴하게 되면 이제 그 서로 페어가 그 네이버한 행렬로 옮기게 된 것에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저희가 약간 XY 연산을 잘 활용을 해서 이러한 경우를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로스를 계산한 부분이 각각의 페어에 서로 인데펜던트하게 이제 패러럴라이제이션을 잘 진행을 하여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제 학습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언급한 이제 모델 옵티마이제이션 프로세스, 그리고 방금 직전에 이제 말씀드린 이제 오더 옵티마이제이션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과정을 서로 이터레이티브하게 반복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량이 진행될 때까지 이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에서 언급했던 이제 그 컴페티터를 소개하기 전에 이제 텐서의 이제 익스텐션하는 방법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아까 그 저희가 정사각 행렬에서 이제 직사각 행렬로 이제 일반화했을 때 했던 방법과 비슷한데요. 애니 사이즈 행렬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레프트랑 라이트 토큰을 도입했다면, 텐서에서는 이제 토큰을 이제 서로 또 다른 토큰들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그림에 이제 2 곱하기 4 곱하기 8 크기의 이제 텐서를 이제 압축을 한다고 하면, 맨 먼저 이제 이 행렬이 이제 이 텐서가 3차원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2 크기로 나누다가 더 이상 이제 그렇게 나눌 수 없게 됐을 때 이제 2 곱하기 2 크기로 나누다가 이제 다시 더 나눌 수 없을 때 1 곱하기 2 크기로 나눈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선 이제 이 예시에서 이제 탑 레프트 프론트, 탑 라이트 이렇게 순서가 그리고 이제 라이트 순서가 되고요. 이것들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LSTM 인풋으로 들어가서 아웃풋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방법들과 비교를 해보면, 저희 방법이 이제 스페이스랑 어큐러시 트레이드오프에서는 뭐 상수 크기로 압축을 하고 이제 트레이닝 컴플렉시티도 이제 논지를 비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각 엔트리를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속도도 이제 로그 n 맥스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이제 단점을 언급한 게 이제 트레이닝 타임이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뉴럴넷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라서 약간 지금 속도는 솔직히 길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약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추 논문에서 되게 후속 지금 연구에서 지금 잘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언급드린 이제 스페이스 어큐러시 트레이드 오프가 스트롱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10개의 실세계 데이터셋을 준비했고요. 10개 데이터셋은 이제 6개의 희소 행렬과 4개의 희소 텐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행렬과 텐서로는 이제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아니면 트위치 시청 기록, 아니면 그 퍼블리케이션 레코드, 아니면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개의 필드로 해서 이제 가져온 이제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크기는 최대 2억 3,300만 개 가량의 이제 논제로 엔트리를 포함하는 행렬 또는 텐서를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컴페티터로 이제 앞에서 언급드린 메서드들인 이제 팩토라이제이션 베이스드, 그리고 코클러스터링 베이스드 압축 방법들이랑 이제 크로니커 프로덕트를 사용한 압축 방법, 그리고 팩토라이제이션 기반의 이제 텐서 압축 방법, 그리고 이제 로스리스 방법으로 이제 컴프레스 스파스 파이버라고 해서 이제 사이파이에서 이제 그 스파스하는 걸 나타내는 이제 자료구조를 함께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먼저 비교를 해보았냐면, 먼저 이제 저희 방법이 이제 컴팩트하고 어큐레이트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스페이스 앤 어큐러시 트레이드오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X축은 이제 컴프레스 사이즈, 그리고 Y축은 이제 어프록시메이션 에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왼쪽 하단이 있을수록 이제 이 방법이 더 뛰어난 방법이다를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개 데이터셋 중에 이제 10개를 전부 나타내긴 약간 힘들기 때문에 이제 4개의 대표적인 예시만 가져와 보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뉴크론의 아웃풋은 비슷한 어프록시메이션을 기록한 방법들과 비교해봤을 때는 이제 최대 이제 10의 5승 정도의 스몰러한 아웃풋을 트위치 아웃풋의 경우에서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압축 크기가 비슷한 경우에는 최대 10.1배의 더 뛰어난 어프록시메이션 성능을 보여준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크론이 이제 스케일러블 확장 가능하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논제로 엔트리의 개수를
일부러 샘플에서 작은 것부터 이제 전체 활용하는 것까지 이제 크기를 조금씩 변화해 가면서 이제 그 실행 시간을 측정해 보았는데, 이 실행 시간이 대체적으로 선형이 됨을 이제 보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에블레이션 스터디라고 해서 각각의 이제 그 뉴크론의 요소를 중에 일부러 없애면서 이제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측정해 보았는데, 여기서 저희가 비교를 한 것은 이제 뉴크론 H, A, Fi인데 각각 이제 어떠한 베리언트가 되냐면, 이제 뉴크론 H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매칭을 할 때 이제 그 오더 옵티마이제이션에서 미네싱을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미네싱 대신에 그냥 완전히 랜덤으로 매칭을 한 것과 이제 NA는 이제 그 LSTM이 아니라 그 기존 크로니커가 똑같이 이제 그냥 2 곱하기 매트릭스를 하나의 2 곱하기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압축을 진행하는 모델.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각각 이제 하나씩 없애가면서 실험을 진행해 보았는데, 각각의 항목이 하나씩 없을 때마다 이제 성능이 실제로 악화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뉴크론의 구성 요소들이 이제 다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뉴크론이라는 모델을 제안했고요. 그래서 이 뉴크론은 이제 재별 가능한 희소 행렬과 텐서를 위한 이제 로시 컴프레션 알고리즘이고, 이 알고리즘이 저희는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스페이스와 어큐러시 트레이드오프가 가장 뛰어나고, 그리고 스케일러블한 알고리즘이고 임을 이제 입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런 데이터셋은 이제 GitHub을 통해서 공개되어 있고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언급된 방법들의 이제 레퍼런스고, 발표는 여기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 행렬을 분해할 때 이제 하나 행렬은 이제 항시 같은 사이즈로 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2 곱하기 2 또는 1 곱하기 2로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여쭤보셨는데, 사실 이게 크기가 굳이 이제 2 곱하기 2일 필요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3으로 분해를 해도 되고요. 1 곱하기 3으로 분해를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이것도 일종의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약간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 과정을 약간 좀 줄이기 위해서 일단은 2 곱하기 2로 진행을 했고, 사실은 이제 파라미터 개수가 3 곱하기 3 같은 걸로 했을 때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이제 압축률이 좀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는 하는데, 저희가 일단은 이제 2 곱하기 2만으로도 이제 기준법보다 이제 잘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크기를 2로 고정을 해서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리오더링 과정이 약간 2에서 약간 좀 스페시픽한 약간 어썸션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서 일단 2 곱하기 2랑 1 곱하기 2로 나눈 것으로 고정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약간 좀 많이 약간 좀 복잡해서 설명을 굉장히 간소히 드렸었는데, 미네싱 과정의 시간 복잡도는 이제, 그러니까 논제로 엔트리가 얼마 유사한 위치에, 그러니까 얼마 같은 위치에 있냐 약간 이런 거가 비슷한 방법이어서 실제 시간 복잡도는 이제, 그러니까 텐서 같은 경우도 일반화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오더가 2고, 일반적인 오더 K 오더 텐서라고 한다면 이제 K 곱하기 논제로 엔트리 개수에 비례하는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논제로 엔트리 곱하기 이제 상수 크기다 보니까 이제 실제 이제 모델 옵티마이제이션과 크게 속도가 차이가 나지 않아서 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큰 보틀넥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데이터 트위치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2억 3,300만 개의 논제로 엔트리를 포함한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성능을 좀 잘 하기 위해서 뭐 사실은 정도만 해도 이제 기존 방법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약간 좀 더 약간 저희는 욕심을 부려서 약간 파인 튜닝을 좀 더 진행을 해서 2일에서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네, 기억합니다. 그런데 약간 이것이 아무래도 저희도 약간 좀 이 길가는 거에 공감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걸 이제 꼭 줄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약간 이런, 네, 그 인바이트 토크 같은 걸 처음이라 가지고 좀 약간 긴장을 해가지고 처음에 얼버무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내용을 잘 설명한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사실은 내용이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저희가 논문을 작성할 때도 그렇게 쉽게 작성한 건 아니라서 약간, 네, 많은 부분이 약간 좀 생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더 자세한 이해를 원하시면 이제 논문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후속 연구 열심히 진행해서, 네, 이 뉴크론 모델을 잘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